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봉투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1회 우리가 10회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렸죠. 그래서 1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봉투 모의고사 풀면서 한국사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정리하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정상에 우뚝 이 사람처럼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봉투 모의고사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푸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빨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 그 자만이 제일 무서운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그런 습관들 버리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긴장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 풀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저만 바라보고 이렇게 껌뻑껌뻑 바라보고 이렇게 저랑 같이 문제 풀면 절대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최종 그 마무리 10회까지 잘 푸신다면 반드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정상에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자, 1회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 전에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그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렸는데 질문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될까요? 질문을 많이 안 한 이유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건가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 좀 편하게 많이 하시라고 제가 그 네이버에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밴드 그 검색창에다가 한국사 약속의 이름 딱 하시고 최승건 이렇게 딱 치시면 바로 이제 그 태극기 광복군들이 그렇게 사인한 자기네들의 어떤 결의를 사인한 그 태극기가 뜰 겁니다. 걸리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뭐 가입하는데 뭐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뭐 실명 같은 거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가명 써줘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질문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컴퓨터를 늘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동하면서 금방금방 볼 수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그 모르는 거 질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서 꼭 반드시 여러분들 계리직 공무원에 합격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8세기 초에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8세기 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700년대까지를 우리가 7세기라고 부르고요. 701년부터 요렇게를 우리가 이제 8세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정세. 발해는 수군을 몰아내 당의 산동 지방을 선제공격했다. 무왕 때. 그렇죠? 예. 8세기 초반 때. 그 다음에 발해는 당의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유학생들도 건너갔다. 당나라와 친해졌어요. 이건 언제예요? 문왕 때죠. 8세기 후반입니다. 문왕 때. 3번 발해는 흑수봉 말갈족을 이용해서 당나라 견제하려고 하였다. 흑수봉 말갈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립관계였어요. 대립관계. 그렇죠? 4번 만주에서 거란족이 일어나 발해를 멸망시켰다. 이게 8세기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10세기 초죠. 926년도에 발해가 거란족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문제. 다음은 조선의 두 정치 세력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서술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진 사대부들은 고려 말의 전제개혁 논의 과정에서 권문세족의 방만한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에는 찬성하였지만 토지 소유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그리고 향촌지주인 자신들의 지방사회에서의 정치적 역할도 인정받고자 했다. 여기 이제 느낌이 딱 오죠. 향촌지주인 자기들의 지방사회에서 정치적 역할도 인정받고자 하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온건파 신진사대부죠. 고려 왕조를 유지하고자 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과전의 수조권은 당대한한 것이었지만 수신정과 휠량정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상속을 인정하였으므로 대부분 사전화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과전법 체제 아래서는 왕조의 관직 체계에 처음부터
직접 참여한 이들의 여러모로 유리하였다 였습니다. 수신전과 훈령전. 수신전은 뭐예요? 과부에게 주는 겁니다. 예, 관직 생활을 했는데 그 과부에게 주는 것이고, 훈령전은 고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다? 세습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이게 세습이 되니까 이게 이제 여러모로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은 강경파 신진 4대부고요. 나중에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훈구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가 세력은 중앙집권을 중시하고 나 세력은 향천 자치를 추구하였다. 서로 반대죠. 2. 가 세력은 당군을 중시하고 나 세력은 기자를 중시했다. 기자를 중시했던 것이 이제 16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살인들입니다. 네. 살인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기자실기라는 그런 책도 지었고요. 3번. 가 세력은 경학 연구에 치주하고 나 세력은 사장을 중시했다. 자, 경학은 뭐고 사장은 뭐냐? 경학은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전, 유교 경전 오리지널. 그다음에 사장은 뭐예요? 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세력은 집권 세력이다 보니까 경전 같은 거 안 읽어. 그래서 시 같은 거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 좋아해요. 이 고위 관료층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 세력, 온건파 신진사 대부들은 경학을 중시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 가 세력과 나 세력의 대표자는 이왕이다. 이왕은 사림입니다. 사림.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이 고려시대에 비해 달라진 점이 아닌 겁니다. 1. 지방관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방관, 사법권, 행정권 가지고 있는 거,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뭐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이죠. 예, 공통점입니다. 2.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된 거는 조선시대 가서야 그랬던 것이고, 3번 향소 부곡. 예, 일반 군현으로 승격됐다. 이것도 조선시대 가서야. 4번 지방관의 권한은 향상되었고 향례지는 격화되었다. 지방관의 권한은 향상되었고 향례 권한은 격화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 아닌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 지방관의 권한이 향상되고 향리의 권한은 격화되고, 예, 고려시대는 오히려 향리가 그 지방의 실질적인 그 지배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 점, 달라졌군요. 2, 3, 4는 달라진 거고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달라진 거고, 1번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똑같은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조선 후기 동일한 저자의 학설과 저서가 바르게 묶인 것은? 기억. 중국과 우리나라 고금 사물 1417항을 고증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 니은. 뉴턴의 만유인예계의 법칙을 비롯한 서양 과학의 기술이 반영되었다. 디귿. 이용감을 설치하여 발전된 북학의 과학기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다. 가는 오주연 문장 전상고, 나는 명람루총서, 다는 경세유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규경이 쓴 저서고요. 요거는 최한기, 이거는 유명한 정약용이에요. 경세유표. 뭐 경세유표는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요 기억의 내용이 갑니다. 요거. 그 다음에 명란우촌서, 요게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이용감, 요게 나오는 것이 디귿이에요. 경세유표 하니까 이런 거 북학의 과학기술, 이거 북학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이론 강의할 때 정약용 선생님을 이 북학파라든가 중농학파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중요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다, 니은은 나, 디귿은 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일제하 민족문화의 수호를 위해 활동한 단체가 아닌 것. 네, 진단학회 있었죠. 실증주의사.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 조선어연구회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 이 조선사 편수회가 문제죠. 이 조선사 편수회는 총독부, 조선 총동부가 아니라 총독부 산하에 있는, 1925년에 총독부 산하에 있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단체입니다. 왜곡하는 단체. 그래서 식민사관으로 만들려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안 좋은 단체죠. 나쁜 단체죠. 못된 단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15세기와 16세기의 문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잘못 제시된 것 보겠습니다. 15세기 훈구파, 네, 맞죠? 훈구파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경향으로 민족문화와 기술학 중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처음 세웠기 때문에 역사는 이제 궁궐, 성곽, 학교 건축, 처음에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런 것들 필요하죠. 4번 학풍으로는 다양한 학풍, 사군자 유행, 사군자, 선비들의 고고한 마음, 매랑국죽 그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의미합니까? 살인들이 자기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군자, 매랑국죽, 절개 있는 뭐 이런 것들, 매화. 그러면서 요 살인들이 좋아했던 도자기도 바로 뭐예요? 조선 백자죠. 순백한 어떤 아름다움을 자기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16세기 때 활약했던 살인들이 사군자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예, 4번 내용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7번. 다음 중 조선 전기의 수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공업. 관장들은 공장 안에 등록되고 중앙과 지방관청에 소속되었다. 수공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2번. 관장들은 매년 일정 기간의 책임량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그랬을 것이고요. 3번. 관장이 관청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국가는 녹봉을 지급하였다. 자, 이 조선 전기의 수공업자들이죠. 조선 전기에는 이제 관영 수공업인데 이 수공업자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처럼 역에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역에 동원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국가가 부르면 이제 관청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녹봉을 준다.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죠. 너 만들었으니 고생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걸 줄게. 근데 일반 백성들이 어떤 뭐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역에 끌려갔을 때 끝나고 올 때 국가로부터 돈 받습니까? 안 받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네. 관정의 주요 생산품을 의류, 활자,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이 있다.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관장, 수공업자들이 소속돼 있는 명단이 바로 뭐냐면 공장안이라고 그랬죠. 공장안.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공업자들이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내가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나았어요. 그래서 이 수공업자들이 뭘로 바꿉니까? 납포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 후기 들어가면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관청에 들어가서 나 일 안 할 거야. 나 그 기간 동안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나아. 대신 안 하는 대신에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넣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줄게. 그래서 납포장이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신라 장적에 기록된 대상이 아닌 것만으로 묶인 것은 장적. 서원경에서 나왔던 그 장적들 얘기하는 거죠. 민정문서. 네. 연수의답. 백성들에게 주는 토지. 네, 맞죠. 마전. 말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디귿, 우, 마. 네, 소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주 그 특이한 게 보여요. 적전이라는 게 보여요. 리을의 적전. 리을의 적전이라는 게 보여요. 이 적전이 뭐냐라는 겁니다. 리을의 적전이. 이 적전은 조선시대의 국왕이 친히 경작하는 친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쇼죠. 나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여론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토지를 적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궁방전은 궁방,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벌써 이제 왕실과 관련된 거죠. 이 궁방전 역시 조선시대에 있던 겁니다. 왕실의 토지예요. 왕실에 소속된 토지예요. 그러니까 신라 장적이니까 리을과 미음을 골라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고대의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대의 초기 국가. 1. 마한에서는 정치적 지배자 중 세력이 큰 것은 읍군, 작은 것은 삼노라고 보고 읍군 삼노. 이거 어디입니까? 옥저나 동해저. 2. 옥저에서는 석곽에 시신을 안치하고 쌀을 담은 항아리를 함께 묻었다. 죽어서 이제 밥 먹어라라고 쌀을 담은 항아리를 묻었는데 옥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가족 공동묘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족 공동묘. 그래서 시신을 안치했다가 감회장했다가 이제 그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썩고 나중에 이제 뼈만 남으면 뼈만 추려가지고 이제 굴식 돌방 무덤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였는 데다가 모아놓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골장제, 뼈만 추린다 해가지고 골장제라고도 하는데 석곽이 아니라 뭐예요? 목곽입니다. 목곽.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 틀렸어요. 목곽. 목곽이라고 해줘야죠. 맞아요. 3번. 동해의 특산물은 당군, 과마, 반어피 등이며 족내혼. 족외혼이죠? 족외혼입니다. 다른 부족하고 결혼하는 족외혼. 네. 예의 바른 나라예요. 동해. 4번. 부여에서 행하는 제천 행사의 영고는 수련 문화 전통을 보여준다. 네, 그렇죠. 그래서 12월 했잖아요. 12월. 보통 이 농경문화를 하는 데는, 농경문화를 하는 제천 행사는 보통 추수하고 나서, 그래서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하는데 12월에, 그러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농사, 그래서 가축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반농 반목. 그래서 수련문화 의 전통이 남아져 있습니다. 영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진울의 정예결사문과 그의 불교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조계전과 관련된 거죠.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이 내세우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는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속의 일에 골몰하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그러니까 뭐 일도 안 하고, 그죠? 자, 1번. 당시 백성들의 신앙적 욕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사상의 중심을 두었다. 야, 법화사상 참여하는 거, 이거 진울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요새입니다. 요새. 보기 1번은 요새예요. 제가 요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 한번 할게요. 2번. 선과 교학은 근본이 둘이 아니라는 정해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네. 3번. 깨달음과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도노점수. 그렇죠. 4번.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포용하는 선교일치사상. 네, 그렇죠. 그래서 선종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스님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수행 나오잖아요. 수행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뭐 해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선사를 결성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요 당시에 이제 요새라는 사람이 요새 스님들이 무슨 노동을 해? 요새 스님들이 무슨 노동을 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스님들이 무슨 노동을 해? 그래서 이 요새는 교종 중심으로 참회를 강조했던 스님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요새를 선종 중심으로 했던,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교종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11번. 조선시대에 간쟁권을 가진 언관에 해당하지 않는 건, 언관, 네, 간쟁, 국왕에게 브레이크 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간쟁, 브레이크 거는 거 우리가 삼사라고 부르죠. 삼사. 사헌부, 그 다음에 사간원, 그 다음 뭐예요? 홍문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정부는 아니죠. 의정부는 삼정승들이 모여있는 최고 합작기구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의정부. 정답 2번.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조선 후기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오군영은 북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군영이 뭔지. 조선 후기 때의 중앙군들을 우리가 오군영이라고 그러는데,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 생겼죠.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개의 오군영이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임난 중에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인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인조 때. 특히 여러분들 그 제가 강의 때 수어청 중요시 여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어청. 바로 이제 남한산성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남한산 근처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부대입니다. 이 수어청에 있는 부대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떠올랐던 부마였던 임금의 사이였던 박영효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영은 숙종 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총수금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강의할 때. 그쵸? 자, 그러니까 광해군은 여러분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실권을 했잖아요.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광해군이 실권하면서 북인 정권들도 당연히 실권했겠죠. 그러니까 인조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서인들입니다. 서인들. 이게 틀렸고. 2번. 선조 때 신설된 훈련도검은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봉을 양성했다. 네, 맞는 얘기고. 3번. 진관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재승방역 체제를 복구하고 소급법을 실시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맨 처음에 세조 때는 이제 진관체제를 했어요. 진관체제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그 뭐를 두는 겁니까? 지역별로 그 진을 두는 거죠. 군사 기지를 두는 거예요. 군사 기지를 둬요. 군사 기지를 두는데 이 대규모의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자기 동네만 잘 막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방어니까. 그래서 대규모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진관체제가 불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뭘로 바꿔요? 조선 중기 때에 재승방약으로 바꿔요. 재승방약이라는 거는 방어를 하는데 완전히 승리를 하자. 예, 제압해서 승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적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중앙에 알려가지고 중앙에서 총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병사를 모집해서 대규모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제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력 부대를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 부대가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재승방약 체제가 잘못된 체제다라는 것에 느껴졌던 것이 임진왜란이었잖아요. 임난이었잖아요. 신립장군.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 진관 체제로 복귀하면서 그 다음에 소고군 체제로 가는데 이 소고군 체제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정규 부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예비군이었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예비군이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잡색군에는 양반도 들어가고 서울도 들어가고 노비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군대 안 가는 애들 그냥 편성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각지에서 누가 잘 싸웠어? 의병들이 굉장히 잘 싸웠어요. 의병들은 정규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관 체제와 이 의병들이 잘 싸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고군 체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소고군에는 양반도 들어가고 서울도 들어가고 노비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양반들이 나 쟤네들이랑 같이 있는 거 싫어 해가지고 양반들은 솔직히 군생활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틀렸죠. 4번 소고군은 양반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양반들 빠져버립니다. 5번 정조는 왕권 강화의 군사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오군영을 강화했다. 오군영이 아니라 정조는 자기의 어떤 친위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죠? 장용영이었어요. 장용영. 용감한 장정들이 있는 부대다. 장용영. 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대한민국 역사 사건에 대해 틀린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이고요. 4.19 혁명 60년도죠. 5.16 군사정 60년도, 5.16 군사정변 그 다음에 61년도, 10월 유신 72년도, 6월 민주화운동 87년도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 가와 나 사이 기간에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개정이 있었다. 헌법 개정이 있었다. 가와 나 사이에. 원래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처음에는 간선제였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요. 요게 이제 처음 개헌을 했던 바로 이제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개헌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발췌 개헌이었죠. 6.25 아유 왜 이러니? 아이고
발췌개헌이었죠. 발췌개헌. 그래서 정부가 해서 이제 주장했던 거,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 주장했던 거 서로 발췌해가지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발췌개헌. 52년도에 임시 수도인, 전쟁 중이었으니까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했던 것이죠. 요때 자기가 당선될 것 같지가 않아. 예, 무소속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는 거였죠. 요것이 발췌개헌이. 네, 있었다. 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나와 다 기간에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가 시작됐다. 나와 다 기간에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었다.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 나와 다 기간에. 그렇죠. 예, 4.19 혁명 이후에 장면 총리 내각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를 했던 것이죠. 네, 맞는 얘기고. 3번, 다와 라 기간에 한일협정이 있었다. 다와 라 기간에 한일협정 몇 년도입니까? 1965년이죠. 네, 한일협정. 예, 한일협정 여기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한일협정이 잘못된 협정인데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일본 애들이 물고 늘어지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 4번, 라와 마 처음으로 라와 마 요 기간 사이에 처음으로 베트남 파병을 하였다. 라와 마 여기 사이에 처음으로 베트남 파병. 처음으로 70년대 요때 73년도 그때쯤에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베트남 파병 6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이건 틀렸죠.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예, 정답 4번. 네, 4번. 자, 그다음에 몇 번입니까? 예, 14번. 남북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예, 요건 남북 관계 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거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1. 1972년 7월 4일 발표된 남북 공동 성명에서 자주 민주 민족 대달견도 통일 3원칙 실수를 유발하고 있어요. 자주 민주 민족 대단결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이죠. 민주라고 하면 안 되고 평화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2번. 1970년대 초반 남북 대화에서 남한은 정치 군사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했고 북한은 남북 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했다. 1970년대에는 서로 반대입니다. 북한 애들은 군사적 해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북한 애들의 군사적 해결은 바로 뭡니까? 미군 철수해라, 미군 철수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절대로 철수시킬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처음으로 좀 부드럽게 가자.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래서 적십자 회담 이런 것들 강조했던 것이죠. 서로 반대입니다. 3번.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 합의서는 72년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4번. 노태우 정권은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이거 전두환 82년도에 전두환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6.15 남북 공동 성명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7.4 남북 공동 성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다음은 통일신라의 민족문서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민족문서 또 나오네요. 성경 부근의 4개 촌락의 남녀별 연령별의 정확한 인구수와 노비의 수, 농가밭의 면적, 소, 말,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등의 수를 3년마다 한 번씩 촌주가 통계를 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 부근에 있는 4개 촌락. 그죠? 그죠? 이게 일본에서 발견되었죠. 1. 국가의 부역과 조세의 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에서 촌주를 파견했다. 이 촌주를 파견한 건 지방관이 아니죠. 촌주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죠. 촌주는. 예, 토착 세력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 국가는 생산 자원을 철저하게 편제하고 관리했다. 그렇고요. 3번. 남녀별 연령별 일구의 수를 기록한 것은 여성도 노동력 자원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4번. 3년에 한 번씩 촌주가 통계를 내었으나 수치는 매년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 작성을 했고요. 민족문서는 작성을 했고 매년 조사는 매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여기에 뭐 유실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인구조사라든가 또 그 다음에 또 토지조사라든가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토지와 그 다음에 인구 중에 뭐를 더 중요시 여겼냐면 인구, 노동력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6등급으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가구별로 가구의 호수별로 9등급으로 나누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16번 문제. 다음과 같은 조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사실로 옳은 것은 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계명에 달려 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아, 이 조서라고 딱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조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교육을 강조하는.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죠. 1885년도에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했던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자, 그러면 1. 동문학이라는 영어 강습기관이 설립되었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죠. 훨씬 전에 있었던 것이죠. 영어 강습기관 1883년도에. 2번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관료학교를 세웠다. 네. 3번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학교가 설립됐다. 이건 1907년에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죠. 4번 유경공원이 설립되어 상류층의 자제들에게 근대 학문을 교육하였다. 자, 요것이 이제 가보개혁 전에까지 있었던 86년부터 1886년부터 1894년까지 있었던 유경공원이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자, 17번. 다음 자료에 비추어 고려와 조선의 사회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처가에서 생활하니 처 부모를 볼 때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처의 부모도 또한 그 사위를 자기 아들처럼 대한다. 성종실록입니다. 성종은 조선 초기 때의 임금이죠. 남자가 처가에서 생활하니 처 부모를 볼 때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처의 부모도 또한 그 사위를 자기 아들처럼 대한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뭐 서로 이렇게 뭐 서로 차별 두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니 출가한 딸에게는 제사를 맡기지 마라. 재산도 또한 선대부터 하던 대로 3분의 1만 주도록 하라. 좀 차별하네요. 1669년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에 이런 여자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달라집니까? 성리학 때문에 그러죠. 이 성리학이 조선 후기 들어가면은 일반 사회까지 널리 번졌기 때문에 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성리학적 질서죠. 신분 질서죠. 예. 그러면서 남존여비,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조선 초기에는 고려처럼 일반적으로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다. 네. 2번.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현저한 목외 중심의 가족 제도를 유지하였다.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 현저하다고 조선 초기 때 이 내용 보고 현저하게 목외 중심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조선 초기의 재산 상속 제도는 예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학의 발달과 조선 초기 때의 재산 상속 제도는 예학, 성리학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게 성리학, 예학이 이제 성리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리학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재산 균분 이렇게 똑같이 조선 초기 때에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틀렸고. 4번. 고려에 비해 조선은 종법의 발달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낮았죠. 종법은 이제 상속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골라라. 1번. 자, 그 다음에 18번. 고려시대의 신분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향소 부곡이 점차 일반군현으로 승격하여 그 주민들이 양인화되어 갔다. 네, 맞죠? 2번. 노비들은 납속을 하여 양인 신분을 취득하였다. 아하. 고려시대 때 납속을 한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중기 때에 나타나면서 조선 후기 때에 일반화되는 거잖아요. 뭐 납속책, 공명첩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주고 매간매직의 어떤 그 증거인데, 돈을 주게 되면은 이제 공명, 이름이 이제 비어 있는 곳에다가 이름을 써주죠. 관리 임명장에다가. 그죠? 납속책이라는 것은 납속, 신분을 면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공을 세우거나
군대에 가가지고 뭐 공을 세우거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또 뭐 잘 싸우거나 이랬을 때 이제 신분이 안 좋게 되면은 납속해.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고려 시대에는 있지 않는 일입니다. 자, 3번 향리 출신들이 과거를 통하여 문반 관리로 진출하였다. 네, 예, 향리. 이 고려 시대의 향리는 중소지주층이죠. 실질적인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향리하고는 다릅니다. 조선 시대에 일반적으로 향리다 그러면 중인 계층 등 육방 관속, 이방, 예방, 형방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4번 군인이 무반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있었다. 네,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무인 집권기 뭐 고려 시대 때 판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9번. 다음 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이 부르주아가 반대되는 말이 뭐죠? 프롤레타리아죠. 얘들이 무산계급, 부르주아는 유산계급.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 크게 쟤네가 우리랑 이렇게 뭐 적지고 싸우지 않으면 얘네들하고도 제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우자. 예. 이게 누가 한 겁니까? 공산당 애들이 한 거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조선에 있는 그죠?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제 뭐예요? 1925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치안법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조선총독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치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입지가 많이 이제 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세력하고도 좀 연합전선을 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26년도에 있었던 정우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정우의 선언이다. 이로 인해서 1927년도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였죠?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1.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이제 1910년대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신민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했던 것이죠. 2. 국산품 애용, 소비 절약, 금주, 금연 등의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물산장려 운동이죠. 1920년대 민족주의자들이 했던 것이고요. 3번 노동자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네, 맞는 얘기고요.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4번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 실력 증진과 실업 장려를 내세웠다. 신민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20번 고려 중기의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려가 요의 적극적인 태조를 취하여 그들의 침략을 불러왔다. 이건 약간 제가 좀 지도를 그려가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중국 한족들이 세운 송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거란족이 세운 뭐가 있습니까? 요나라가 있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죠. 그래서 금여야 요거이 뭐야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금여야 요거이 뭐야. 금나라는 여진족, 요나라는 거란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려가 있었는데 고려는 송나라랑 굉장히 친해요.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친했던 것이고요. 송나라도 고려에게 굉장히 친했어요. 왜? 얘네들 때문이죠. 얘네들은 거란, 얘들 여진. 이 중국 한족이 세운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약했던 왕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군사적인 지원 때문에 송나라는 고려에게 러브콜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근데 맨 처음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왔죠. 근데 물리쳤잖아요. 그죠? 3차 침입이 있었는데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쳐들어왔느냐라는 거죠. 왜 쳐들어왔느냐? 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배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얘들 이제 물리치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또 얘네들이 쳐들어와. 얘네들이 이제 얘를 물리치고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진 애들이 너네 우리를 형님으로 섬겨.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당시 고려의 최고 집권자 이자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형님. 그래서 4대의 예를 갖추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영천도 운동이었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자, 1번. 고려가 요의 적극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들의 침략을 불러왔다. 예, 물론 요 나라 거란족에 대해서 고려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긴 했습니다. 거란의 사신이 보냈던 낙타를 묶어놓고 이제 굶겨 죽이기까지 했고요. 태조 왕건 때.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쳐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2번. 북방의 요와 금이 연합하여 중국 왕조의 송을 협공하였다. 요와 금이 연합하여. 요와 금이 서로 싸웠는데 뭘 연합합니까? 아니죠. 3번. 송이 금을 견제하기 위하여 고려와 친선 외교를 도모하였다. 예, 송나라는 요, 금 얘들 때문에 고려와 친선 관계 유지합니다. 4번. 고려와 금이 연맹하고 송과 요가 연맹하여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고려와 송이 연맹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투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잘 풀어보셨죠? 다음 시간에 또 이 여세를 몰아서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